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조한열 입학사정관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몇 장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인 만큼 좀 최대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사항들만 전달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자료가 우리 학생들 위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사진이 저희 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이고, 네, 굉장히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저희 전북대학교는 종합대학인 만큼 네, 없는 과가 없고요. 네, 약 106개 모집 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는 총 2만 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주 캠퍼스랑 익산 캠퍼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는데요. 저 익산의 캠퍼스에 보이시는 수의과학대학이라든지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익산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다 전주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숙사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전주여서 아마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기숙사는 네, 원거리 우선으로 배정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그러니까 그 거리를 좀 멀리 사시는 우리 자녀분들께서는 거의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좀 이름이 좀 북한스러운 느낌이 나긴 한데 네, 북한사는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한 학기당 한 120만 원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약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등록금이죠. 네, 등록금인데 네, 국립대학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166만 원이네요. 그죠? 인문계열은 그렇고 저 옆으로 이제 그 공대나 약대 쪽으로 가면은 등록금은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실습이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활동하니까 등록금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학을 다니면은 학비가 거의 1억 정도 들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고 부모님 효도하는 방법은 국립대학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면요. 네, 저희는 일단은 네, 수시를 약 70% 선발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는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보편적인 대로 학생부 종합, 교과, 시기 그리고 나머지 정시는 가군, 나군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폭 완화를 했거든요. 그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학생들의 수능에 대해서 부담감을 네, 대폭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올해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요즘에는 검정고시를 응시해서 학교로 이제 저희 이제 원서를 내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그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제 성적 반영 방법도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분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네,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다시 검정고시를 보고 네, 지원하는 학생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네, 검정고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신은 뭐 4등급이었는데 검정고시를 잘 봐서 점수를 환산하다 보니까 2등급으로 되어서 합격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네, 점수 가산점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변경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는 뭐 비율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검정고시, 네, 우리 검정고시도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96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한산 등급 점수가 9.0. 이에 따라서 네, 2등급 이렇게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과는 크게 일반 학생, 그다음에 지역 인재, 네, 농어촌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전형은 원래는 저희 전북 위주만 선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지역 인재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호남권, 이제 즉 전남, 광주까지도 지역 인재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좀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북 학생들이 의대, 치대, 수의대,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전형을 둘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호남에 거주를 했다면은 지역 인재 전형 원어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전북으로 쭉 살다가 의예과라든지 이런 뭐 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을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나중에 홈페이지 가시면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인재 전형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제 아래쪽에 부 또는 모가 학생 모두 전북 지역을 거주를 한 자여야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중복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 저희는 국영수, 사회, 과학, 한국사 총 6개 과목을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앞전에도 전주대학교 설명했지만 저희는 문과, 이과랑 구분 없이 6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졸업을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까지만 점수를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예체능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예체능은 국어, 영어, 네, 이렇게 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대학 어디가 들어가시면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반영을 하시면은 자녀분들이 산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저희도 동일하게 가산점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 이제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지정된 교과목만 네, 가산점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목이냐면은 국수, 영, 사과 이 5개 과목 대해서만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되고요. 이 외에는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네, 가산점이 반영이 안 됩니다.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을 그 자녀분들의 성적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등급이 안 되어 있고 A, B, C, D 이렇게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다 A로 맞았다 그러면은 네, 최대 만점이 1.5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이 뭐 두 과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과목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 3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 과목밖에 다 성취도 A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1점이 되는 거고, 가산점 한 과목밖에 안 된다 그러면 0.5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약간 좀 그러니까 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는 수능 최저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추후에는 아마 다 폐지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아직 수능 최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전부 다 수능 체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의학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수의과, 치대 이 4개과만 수능 체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폭 완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과는 상위 2과목, 수능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서 우수 2과목을 합쳐서 등급을 합쳐서 8등급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수능 최저가 되고요. 아마 그 전년에는 저희가 수능 최저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폭 완화하다 보니까 수능 충족률도 거의 지원했던 학생들의 80% 아니면 90%가 다 충족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사범대학이라든지 이제 밑에 이런 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 방향 등급이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 4개 학과는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이 4개 학과를 지원하게 된다면은 이 과목은 꼭 응시를 해야 된다. 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농어촌 지원자는 2등급 하향 적용 있거든요. 네, 농어촌은 네, 등급이 조금 하향 적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네, 학종은 크게 큰 사람 이렇게 쭉 나눠져 있네요. 네. 혹시라도 부모님들 중에 자녀분이 3명이다.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5.18 유공자가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먼저 일반 전형은 저희는 큰 사람 전형이에요. 네, 명칭은 일반 전형 안 쓰고 큰 사람 전형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데, 네, 뭐 큰 사람, 네, 크다고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큰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형에서 혹시라도 하나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전형을 선택하는 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경쟁률도 현저히 낮고 그 다음에 성적도 낮은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는 학종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일단은 서류에서 세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반영 비율이거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인성을 20%, 나머지를 각 80% 이렇게 점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제가 그래도 친절하게 저희 평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평가를 하는 화면이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이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가 화면이고요. 여기에 지금 잘 보이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평가표거든요. 여기에서 A, B, C, D, E, F 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여기다가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넘어오냐면은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제 9월달 되면은 UA라든지 진학사라는 이런 입학 원서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제 작성을 하면서 마지막에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할 거냐 체크를 눌러주시면은 그 자료가 저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넘어오면은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블라인드가 처리가 돼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이 어디 학교를 다니고 특목고든 자사고든지 그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블라인드를 적용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학적, 이 학생이 언제 입학을 했고 언제 졸업했는지, 그런데 중간에 학적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결사항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상담을 많이 해주셨던 게
자녀분들이 아파가지고 결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 이렇게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미인정인데 미인정은 선생님도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인정인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면접 때는 꼭 물어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학생이 자유활동은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하거다.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모집 단위에 같은 학교 학생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공통적인지,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뭐 키워드 이런 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의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세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눌러보면은 이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고, 언제 했고, 그리고 총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표가 안 나와 있는데 총 몇 시간 했는지, 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자, 다음 성적이군요. 그 상담하셨던 부모님 중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도 다 형태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한 하늘색 있죠? 이 진한 하늘색이 지원자 성적이고요. 이제 연한 하늘색이 모집 단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원자 성적은 어때요?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아무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석차 등급,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제 이 교과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론 성적은 낮더라도 이 학생이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더라, 어떤 걸 활동을 했더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명칭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세배수를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겠죠. 면접은 지금 여기 그림 형태처럼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네, 요게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렇게 의자가 놓여져 있거든요. 학생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대부분은 10분을 넘기진 않아요. 10분 내에 끝나게 되고 있고, 이제 면접에는 약간 인성 점수 반영 비율이 좀 높거든요. 아까 서류 평가에는 20%였는데 지금은 30%잖아요. 그 말은 아무래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뭐 자세라든지 뭐 태도 이런 것도 더 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뭐 확인을 해봤는데 서류 평가에서 이제 순위를 쭉 매기거든요. 아까 전에 세배수 선발했는데 쭉 순위를 매겼는데 면접을 하고 나면은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면접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보냐, 뭐 그런 질문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면접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잘 보는 학생들은 다른 건 없고 정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이 학생은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모의 면접이라 하거든요. 이런 모의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저희가 앞전에 그 서류 평가 화면을 보였다시피 면접 질문들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서류 평가할 때.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서류 평가 끝나고 면접 때 바로 면접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면접 질문들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와져 있는 질문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생활기록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위주로 면접을 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생활기록부로 숙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감명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하면은 제가 그거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반드시 숙지를 잘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답변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거 답변을 뭐 기납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 면접을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많은 학생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쭉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때는 반드시 결론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아무튼 뭐 학생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좋고, 또 저희가 면접을 하는 수준도 그렇게 엄청 얼마만큼 이 학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전공에 관련된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학생이 전공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냐, 그 정도의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하다가 갑자기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잘못 얘기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중에 면접을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학생이 더 기억에 남더라. 네,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자녀분들께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거는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뭐 이런 것들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면접에 꼭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학과를 왜 지원했냐,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그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기를 어필을 못했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지막으로 너가 기회를 줘서 최대한 자기를 어필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꼭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 정시입니다.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시에 합격을 못하게 되면은 정시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정시는 크게 가군, 나군으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인재는 정시는 그렇게 많이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영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이제 과목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수능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정시에 대해서 입시 결과를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 지금 학생들 모의고사 치고 있잖아요. 그 성적만 충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시 떨어졌다고 재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정시를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 영어랑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반영 비율은 아까 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영 점수, 반영 비율이거든요. 네, 저희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네, 다음 결과거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냐. 일단은
저희 학교는 평균 10대 1 정도는 경쟁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전형들은 약 5대 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반 전형 대신에 그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까 전에 뭐 국가 보훈 대상자 그런 전형이 해당이 된다면 꼭 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한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주요 학과, 네, 간호학과고 점수는 네, 이렇고요. 간호학과가 조금 저희 학교에는 한 2점대 중반 네,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수의과, 약대학 이런 과는 한 1점대 네, 중반 이상은 나와야지 네, 합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과대학별 네, 보시면은 네. 지금 위에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고요. 네, 월등히 이제 충족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아래는 이제 내신 평균이거든요. 단과대학별로 평균을 내봐왔어요. 네, 일반 공과대학은 한 3점대 후반.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생활과학대학은 한 4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세부적으로 볼까요? 지금 공과대학을 보시면은 네, 잘 보시면은 이제 네, 성적대가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 빨간색이 지역인재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이 되든 일반 전형이 되든 네,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한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다음 대학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본부 농생대 사범대. 사범대학은 조금 높네요. 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나오고 있고요. 네, 자세한 거는 여러분 저기 학교 홈페이지 입학과 게시판에 가면은 입시 결과 자료가 학과별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실 때는 전년치만 보시지 말고 3년치, 최소 3년치는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편차가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쟁률 저희가 나중에 원서를 지원하면은 이렇게 경쟁률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과를 가야 돼. 그래서 바로 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원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상을 지켜보고 원서 접수 마감일 몇 시까지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경쟁률을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도 뭐 여러 가지 성적 자료긴 한데요. 내신 평균, 네, 인문대학, 네, 성적들 이렇고요. 네, 제가 뭐 준비한 거는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저희 입학과 홈페이지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여기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은 여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Q&A도 달 수 있어요. Q&A 달아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정시까지도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재수해야 되나요? 예, 재수하면은 굉장히 좀 경제적 부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추가 모집도 남아 있거든요. 네, 추가 모집도 있으니까 저희 학교도 추가 모집도 네, 원래는 거의 없었는데 예, 조금씩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네,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분들 꼭 네,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년에 저희 학교에서 다들 자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